일본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한 2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떠나게 됐어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비행기 티켓을 들고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어리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고 저녁 차려 먹고 혼자 자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고 어두침침한 곳에 차가운 공기만 썰렁하게 흐르는 그런 느낌. 자취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한국이 그립기도 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화실에서 계속 살다시피 할 정도로 미술을 학원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제가 미술 쪽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제 미술 첫날이 됐어요. 학교 첫날인데 주제가 뭐였냐면 애플, 사과를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림으로 그리라는 게 주제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그런 방식대로 열심히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각도 잡고 모양 잡아서 터치 넣고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과를 애플이라는 필기체로 한 번도 띄지 않고 글을 쓰는 아이도 있었고 점이 모이면 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을 이용해서 사과를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곧대로 한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과를 그렸던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사과를 그리라고 했다고 사과를 그렇게 그릴 수가 있냐, 다른 애들 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뱅 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여지껏 그런 갇혀있는 교육을 받았구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을 너무 절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신나게 놀았던 것 같고 대학교 때는 밤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내가 생각했던 갇혀있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엠버가 이제 태어나서 엠버가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쯤에 너무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놀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회 안에서 엠버를 키우고 학교를 보낼 자신이.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니고 이제 남편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비자 주면서 정말 막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가 뽑겠어요. 현지에도 취직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될 듯 안 되고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제주도라도 내려가자 해서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반년 정도 다니던 찰나에 남편이 미국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라 일본에서 근무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본에 나가서 일단은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면서 그런 조금 더 넓은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일본으로 결정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일본은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하고 또 무엇보다도 깨끗해요. 시골이나 뭐 그런 곳을 가도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진이나 이런 걸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치안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공원에 있는 벤치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 핸드폰은 공원 벤치에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열쇠를 한번 신호등 옆에 이렇게 조그만 벤치에 놔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둔지 모르고 안 찾으러 왔나 봐요. 한 달 될 때까지 그 벤치 그 자리에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또 차별 대우도 차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이동산에 갔을 때 당연히 일본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엠버가 혼자 놀이기구를 타러 들어가고 끝나면 어디서 아이를 픽업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I don't speak English, speak Japanese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근데 I can speak English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I don't speak English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No English, No English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제가 참았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일본은 지하철이 한국이랑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한 선에서 막 이쪽 가는 방향 열차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출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가서 여기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냐, 어느 쪽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정말 한 1m 앞에서 물어봤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한 3번 정도 물어봤을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되게 인상 팍팍 쓰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쪽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는 곳이. 그래서 다시 내려갔죠.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여기 찾고 있는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딱 들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두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빤히 쳐다봤어요. 그냥 웃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런데도 저랑 시선 하나 마주치지 않고 팔짱 끼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타국살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도 많이 당했어요. 인종차별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도 초창기여서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동양이었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앉아 있는데 뭐가 이쪽에서 뒤에서 막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더니 뭐가 탁 날라오는데 차가운 게 뺨을 스치고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사과 먹다 남은 찌꺼기를 제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한 3초를 생각하다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일단 그 사과를 들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주웠어요. 주워서 들고 던진 애한테 갔어요. 갔더니 막 옆에서 지들끼리 낄낄낄낄 뭐 제보라고 동양이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그 던진 아이 얼굴에다가 팍 던졌어요. 그리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인종차별 한번 당했는데 그 후에는 걔가 무서웠는지 저랑 되게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랑 남자애였지만 그 친구랑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인사도 하고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일들도 엠버도 많이 겪을 텐데 그런 거를 겪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웬만한 거에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생활이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나가면 뭐 처음 가본 곳인데 뭐가 있을까? 이런 즐거움들이 그런 사소한 것들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잘 살고 있고 언제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시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한국 가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한국 나가면 한국에서의 영상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되게 수다 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의 수다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